자, 오늘은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과 에너지는 물리원에서 충분히 우리가 배웠고 그 내용과 크게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일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 물리원에서도 배웠죠. 일이라는 건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그 이동거리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물리원에서는 주로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만 했다면 우리 물리2에서는 벡터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사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요 F1처럼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이 아니라 움직이는 방향과 세타만큼의 각을 이루는 방향에서 주어진 힘에 대해서 어떻게 이를 구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해보시면 돼요. 우리 벡터 할 때 충분히 이 벡터의 분해를 통해서 이 힘 F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자, 먼저 1 보면은 항상 1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뭐라고 그랬어? 물체가 작용을 하는 방향으로 주어진 힘이죠. 요 F만큼의 힘이 작용했다면 우리는 얘를 이렇게 분해를 해서 이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인 수평 방향, S축 방향의 힘이 얼마큼인지 찾아내셔야 돼요. 요만큼의 각이 세타이기 때문에 요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과 일치하는 힘은 얼마큼이에요? F 코사인 세타 값이죠. 그래서 이 물체가 한 1은 F 코사인 세타에다가 얘가 이동한 거리 S를 곱해주면 되겠죠. 반드시 작용한 힘과 이동거리의 방향이 일치해야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게 다예요. 우리 물리원에서 충분히 다 했으니까 요 힘 F 구하는 것만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일과 운동에너지 정리 보시면 자, 일과 운동에너지 정리는 물체에 작용한 힘과 이동거리 곱인 1이 어떻게 전환됐는지를 보시면 돼요. 1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 물체가 받은 1은 아까 뭐였지? 자, 물체가 받은 1은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하는 건데, 자, 요 위에 작용하는 물체를 보면 물체의 힘이 작용한 거 보면 자, 여기에 있던 물체가 S만큼 이동해서 이쪽으로 이동을 했죠. 자, 그럼 이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 영향받지 않고 물체에 해준 일이 몽땅 다 어디에 쓰인가?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하는데 이동하면서 일정한 힘이 주어졌으니까 얘는 무슨 운동을 해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등가속도 운동을 하면서 속도가 변했어. 뭐를 갖지? 운동 에너지를 가져요. 그래서 요 그림에서는 내가 해준 일이 몽땅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을 거야. 그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를 증명해 보라 하는 얘기야. 하시면 되죠. 자, 힘 F는 뭐지? 일단 F는 ma죠. 곱하기 S 해주면 돼요. 자, 이때 가속도 일정한 힘이 주어지니까 가속도는 정의가 뭐야? 시간에 대한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 가속도지.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n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t라고 한다면 n 곱하기 처음 속도가 v0 나중 속도가 v'이라면 v' 빼기 v0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요게 m이고 요게 a야. 그럼 s는 얘는 일정한 힘이 주어지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고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이동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등가속도에서의 이동거리는 S는 어쩌고 저쩌고 식 있는데 이렇게 할 필요 없지.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얘의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하면 이동거리 구할 수 있죠.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해?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하면 이게 곧 이동거리일 거고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해야? 2분의 v0 플러스 v'에 t 해주면 요게 곧 뭐가 되는 거야? S가 되고 요게 A가 되는 거지. 요렇게씩 바꾸는 거 이해되죠? 자, 요거 정리해 봅시다. 정리하면 어떻게 나와요? T 일단 없어지고 T는 일단 없어지고 2분의 1 M의 V' 마이너스 V0 V' 플러스 V0 하면 어떻게 쓸 수 있어? 2분의 1 M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풀어서 쓰면 2분의 1 M V'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 V0의 제곱. 이거 뭐야? 2분의 1 M V제곱 2분의 1 M V제곱. 이게 뭐다? 그지? 운동 에너지. 그래서 얘는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로 쓸 수 있죠. 그래서 1이 뭘로 바뀌었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바뀌었다. 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 그래서 즉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V 제곱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힘이 한 1은 물체의 운동에너지의 증가량과 같고 증가량은 곧 운동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중력이 한 일 봅시다. 자, 알짜임이 한 일이에요. 중력이 한 일. 자유낙하는 물체예요. 중력이 물체의 일을 하겠죠. 얼마만큼 일을 하나요? 힘 곱하기, 자, 이번에는 이동거리 얼마큼이야? h1에서 h2를 빼준 요 길이만큼 얘가 이동을 한 거죠. 그러면 h1 마이너스 h2 해주면 되는데, 얘도 중력이라는 일정한 힘이 작용하니까 무슨 운동해?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사실 우리 시간을 모르면 어떻게 구할 수 있지? 2g 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런 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었죠. 뭐 거리나 이런 거. 자, 그럼 여기 이 식을 정리해 봅시다. 2g s 뭐야? h1 마이너스 h2g. h1 마이너스 h2는 v2의 제곱, 요 속도니까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요거 정리하면 요것만 남겨놓고 샥 옮겨보면 어떻게 됩니까? 2g 분의 v2의 제곱 마이너스 2g 분의 v1의 제곱이 됩니까? 자, 요거를 여기에다 샥 넣으면 되지. h1 마이너스 h2. 그러면 1w는 어떻게 나와요? g 없어지니까 2분의 1 m v2의 제곱 빼기 2분의 1 m v1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까? 그럼 이게 곧 뭐가 된다? 운동에너지 변화량. 그러면 자유낙하는 물체의 중력이 한 1이 이만큼인데, 이 중력이 한 1이 뭘로 바뀌었어요? 즉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으로 바뀌었죠. 운동에너지의 증가량으로 바뀌었다. 자, 이거 요렇게 해도 되고, 사실 어떻게 해도 증명이 되나요? 물리원스럽게 한다면 여기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여기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하고, 양쪽으로 한쪽으로 MGH 중력 포텐셜 모으고 반대쪽으로 운동에너지 모으면 요런 식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각자 충분히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봅시다. 빗면을 내려오는 물체. 자, 빗면을 내려오는 물체고, 자, 당연히 고등 과정이니까 마찰은 없습니다. 마찰이 없을 때 빗면을 따라 내려오는 물체는, 자, 일과 운동 에너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봅시다. 자, 일단 얘 중력이 질량이 m이다 라고 하면 얘는 무슨 힘을 받습니까? 그지? 아래로 중력 mg 받겠죠. 그러면 여기가 세타니까 요 값이 얼마예요? 여기가 세타니까 요 값이 mg 코사인 세타가 되고, 여기가 세타니까 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얼마입니까? mg 사인 세타죠. 요거 우리 앞에서도 다 했던 거니까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지하고 있던 물체가 중력 힘을 받아서 빗면 따라 내려오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의 속도는 0이겠지? 정지하고 있으니까. 자, 이때 여기 물체 해준 일은 당연히 힘 곱하기 이동 거리인데, 이 힘이 얼마큼이에요? 빗면 따라 내려오니까 빗면을 따라 주어진 힘, 요게 F가 되는 거지. 그러면 mg 사인 세타 곱하기 s가 될 거예요. 자, 이때 얘가 내려온 거리는 이만큼인데, 이 꼭대기에 있을 때, 빗면 위에 있을 때 얘가 가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내려오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mg고, 요게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요게 뭐예요? 자, 여기가 세타 값이고 이게 s야. 그러면 사인 세타 곱하기 s가 뭐가 됩니까? 그지? 요 길이가 되는 거지. h. 그러면 요식 바꿀 수 있죠? 뭐로? mg h로. 맞아요? 자, 이 mg h가 뭘로 바뀐다? 반에 내려오면 기준점이니까 2분의 1 m v의 제곱으로 바뀐다. 그럼 뭐야? 요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뭐로 바뀌었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 즉 빗면 따라 내려올 때 빗면 위에 있던
물체가 가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빗면 따라 내려오면서 감소하지. 그래서 감소와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와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찰력이 한 일 보도록 할게요. 자, 마찰력은 물리 원에서는 다루지 않았는데 물체에서도 크게 다루진 않습니다. 그냥 1에서만 잠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V0로 운동하고 있던 물체에 마찰력 스몰 f가 작용을 해요. 그래서 뭐 t초 후에 얘의 속력이 V만큼 바뀌었고 이 물체가 S만큼 이동을 했습니다. 자, 이 마찰력이 한 일은 얼마입니까? 마찰력도 힘이니까 마찬가지로 스몰 f 곱하기 S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이 F는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방향 마이너스 표시해 줘야겠죠. 자, 얘가 뭘로 바뀐 거예요?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속도가 바뀌었으니까 이게 뭘로 바뀌었다? 운동 에너지 변화량으로 바뀌었겠죠. 자, 이때 V0가 V보다는 어때야 돼? 마찰력의 영향에 의해서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속도가 점점 줄어들 테니까 이번에는 V0의 속도가 커야겠죠. 자, 얘도 일정한 힘 마찰력 스몰 f가 작용을 하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고 등가속도 운동하는 애 시간 모르니까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제곱으로 구할 수 있는데 이때 A는 N분의 F가 되겠죠? 그리고 방향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N분의 F가 될 거고 자, 요거 정리해보면 A 값 넣어서 해보면 2 마이너스 N분의 F S는 뭐가 된다? 정리해보면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인데 우리가 마찰력의 한 일은 이렇게 주어지잖아. 요꼴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F 곱하기 S만 남기고 다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M V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 V0의 제곱 꼴로 바뀌죠? 여기에서도 뭘 할 수 있다? 한 일이 뭘로 바뀌었다? 운동에너지 변화량으로 바뀌었다 라는 거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마찰력의 한 일이에요. 자, 그럼 힘이 주어져서 물체가 이동을 하면 에너지 전환으로 바뀐데 이때 중력이라는 힘만 작용을 한다면 우리는 물리원에서 배웠듯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자, 우리 앞에서 했던 포물선 운동에서도 마찬가지죠. 요거는 앞에서 설명했던 거니까 크게 자세히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물선 운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요 순간마다 항상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보존된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 그리고 어떤 시간에 대한 역학적 에너지를 한다 하더라도 수평면에서 발사하는 순간의 운동 에너지와 같고 그리고 각각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요 포물선 운동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자, 그래프 이건 물리 1에서도 나왔던 그래프니까 충분히 이해하실 거고 이때 이 그래프 보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죠. 포물선 운동에서 포물선이 쏘아 올려져서 최고점 도달했다가 다시 내려올 때 이때 최고점에서의 속도는 얼마입니까? 0이에요? 아니죠. 최고점에서 연직 방향으로의 속도는 제로지만 얘는 항상 수평 방향의 속도가 얼마큼 있지. 그러므로 최고점인 요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0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오지 않고 요 떠 있는 이유는 여기 최고점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최고인 요 최고점에서 속도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제로가 아니다. 그래서 폼스 운동에서 최고점에서의 속도가 0이 아니므로 운동 에너지도 0이 아니다. 라는 사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요거 우리 문제 풀 때 잘 간과하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단진자는 앞에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얘도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보존되는지만 슬쩍 보시면 됩니다. 단진자 운동이 뭐죠? 줄에 물체를 매달아서 왔다 갔다.
얘가 진폭으로 왕복 운동하는 게 단진자 운동이죠. 이 단진자도 마찬가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 왜냐하면 이만큼 잡아당겼다가 탁 놓으면 중력에 의해서만 얘가 움직이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고,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높이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최대가 되고, 얘가 내려오는 가장 최저점에서 뭐가 최대? 그지?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된다. 그래서 올라가면서는 증가한 포텐셜 에너지와 감소한 운동 에너지 값이 같고,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면 점점 올라갈 때마다 마찬가지로 증가한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 운동 에너지가 같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최저점에서의 진자의 속력도 충분히 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요거는 각자 구해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는 중요할 점, 단진자 운동에서 주기 T에 대한 내용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앞에 포물수 운동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단진자 주기 이 부분을 조금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우리 앞에서 구심력하고 할 때 했던 많은 식들 있죠. 오메가 나오고 막 이랬던 식들. 그거 떠올리셔서 하셔야 돼요. 다 단진자의 주기 보시면, 자, 요때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높이가 이 위치고, 얘는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이 방향으로 진자가 움직이죠. 운동을 합니다. 그럼 이 방향으로 주어진 힘 때문에 얘가 이렇게 운동을 할 텐데, 이 방향으로 주어지는 힘이 얼마큼이냐, 걔는 누가 결정해요? 이 진자에 작용하는 중력 mg랑 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장력의 합력인 요 값으로 정해지죠. 그래서 장력과 중력의 합력인 mg 사인 세타만큼의 힘으로 이 진자가 운동을 하게 된대. 이때 얘가 이 방향으로 가고 여기 반대쪽에서도 이 방향으로 오게 하지. 그래서 요 mg 사인 세타 값을 우리가 얘가 되돌아 오려는 복원력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때 방향은 어떤 방향이에요? 이 복원력은 마이너스 방향이 되겠지. 돌아오려고 하니까 여기 있을 때는 요 방향이니까. 자, 그럼 이걸 구해볼까요? 힘 F는 복원력 mg 사인 세타가 될 거고, 이때 사인 세타 값 구해보시면 얼마큼인가? 사인 세타 값을 구하면 요거 어떻게 쓸 수 있지? mg 또 반대 방향이니까 플러스 되고 1분의 x로 구할 수 있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가 아니네요. 우리 크기만 할 거니까 헷갈리니까 마이너스를 빼고 생각해 봅시다. 어차피 나중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될 거니까 일단 mg 사인 세타가 될 거고, 요거 바꿔보면 mg 1분의 x가 되죠. 자, 요거 우리 저 앞에서 배웠던 식 쓰면 뭐와 같나요? m의 속도 오메가의 제곱의 x값과 같지요. 그러면 똑같이 m x 없어지니까 오메가 값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그지? 루트 1분의 g가 되겠네. 그럼 다시 올라가서 우리 주기 t가 궁금하니까 t는 우리 앞에서 t 어떻게 구했지? 주기 t. 저 앞에서 중간고사 범위에서 t는 오메가 분의 2파이가 주기였죠. 그러면 오메가가 1분의 g니까 얘는 2파이가 될 거고, 정리하면 얘는 2파이 루트 g분의 l이 되겠네요. 그래서 주기 t는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단진자의 주기는 이 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 여기에 보면은 파이값 상수죠. g값도 상수고 오로지 뭐에만 관련이 있어요? 진자의 길이에만 관련이 있다. 진자의 뭔가 질량이나 얼마만큼 이동하는 요 폭 x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 걸 진자의 등시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진자의 주기는 추의 질량이나 진폭에 관계없이 뭐에만 관계있다?
진자의 길이에만 관계 있다. 요것만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과 열 사이의 전환 봅시다. 1과 열 사이의 전환은 자, 1이 열로 전환되는 경우 여기 예시들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추운 날 손을 막 비비면 내가 손을 비비는 일을 하죠. 그러면 손이 따뜻해져. 내가 해준 일이 열로 바뀌었기 때문이고 자, 사포로 막 문질렀어요. 물체를. 내가 사포로 문지르는 행위를 해서 일을 해주면 사포로 문지르는 손이 뜨뜻해집니다. 열이 발생했죠. 일이 열로 바뀐 거예요. 일의 일부가 열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열이 일로 바뀌는 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자동차가 있지. 자동차 엔진이 빵 폭발하면서 피스톤을 막 밀면 자동차가 움직이게 됩니다. 열이 일로 바뀐 대표적인 예고요. 주전자에 물을 담고 끓이면 주전자 뚜껑이 뽀글뽀글 올라오면서 들쩍들쩍해지지. 자, 일을 하는 거예요. 수증기가 열이 주전자의 뚜껑을 밀어 올리는 일을 하게 된다 하는 거. 예시들 보시면 전환되는 사례는 어떤 건지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일 어떻게 구하냐? Q는 질량의 비열 그리고 온도 변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질량과 비열을 곱한 요게 C라는 열 용량으로 바뀌고 대문자 C예요. 얘는 소문자 C고 그래서 Q는 C 델타 T로도 바꿀 수 있어요. 요거는 열 용량. 그래서 이 열 용량이라는 거는 대문자 C 열 용량은요. 열 용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과도 같은데 얘 정의를 보면 어떤 물체의 온도를 1켈빈 높이는데 필요한 열 에너지의 양을 우리가 열 용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열을 이렇게 구한다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밑에 보시면 줄의 실험이 나와요. 열의 일당량 실험이 나오는데 자, 추가 낙하하는 동안에 중력이 추에 한 일이 있겠지. 이 일과 요 열량계 속에서 날개가 물의 마찰로 발생한 열량 사이의 관계를 실험하는 줄의 실험 장치예요. 요거는. 자, 요 실험 장치로 우리가 요 관계를 밝혔는데 자, 추가 낙하하면서 중력이 추에 해준 일은 열의 일당량인 J와 그리고 얘 사이의 열량 Q와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내려오면서 감소를 하게 되면 아래로 떨어지면 감소를 하게 되겠지. 감소를 하게 되면 요 감소에 의해서 회전 날개가 열량기 안에 회전 날개가 운동을 하면서 운동 에너지 바뀌고 요 회전 날개랑 이 안에 들어있는 물이 서로 마찰을 하면서 열 에너지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열 에너지가 증가함으로 이 장치에서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는 않아요. 역학적 에너지라 하면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니까 그 중에 일부가 열 에너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지 않지만 총 에너지 양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와 열 에너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총 에너지는 보존된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지만 에너지 의 총량 자체는 보존이 된다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 하면 우리 물리원에서 배웠던 연력학 제1법칙 떠올리시면 되고요. 연력학 제1법칙은 방금 얘기했던 거 역학적 에너지랑 열을 포함한 에너지 총량은 보존된다 하는 얘기고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열은 내부 에너지와 1의 합으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열은 플러스로 나타낼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게 플러스로 나타내진다는 얘기는 열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흡수했다는 얘기고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건 열을 방출했다는 얘기겠죠. 자, 열을 흡수했을 때 내부 에너지는
당연히 증가하는 거고, 열을 방출한다는 건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의미고,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외부의 일을 했다는 얘기고, 감소했다는 얘기는 외부에서 일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물리원과도 연결되는 내용이니까 연력학 법칙 기억하시고요. 자, 앞에서 봤던 줄의 실험과 에너지 보존 법칙은 열의 출입이 없다면 물이 한 일에 대해서 물의 온도는 높아갈 거예요. 높아질 거다 하는 것과, 추가 물의 추로 인해서 요 열량계 안에 있는 날개가 물에 해준 일은 물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하는 거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 역학적 에너지와 열을 포함하는 에너지는 뭐한다? 보존된다 하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과 에너지는 이렇게 내용이 끝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물리원과도 연결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지 않게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 밑에 탐구 자료는 줄의 실험과 열의 일당량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한 번씩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일과 에너지 내용 정리했으니까 다시 한번 스스로 공부를 하시면서